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계운과 결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담 없이 요점만 짧게 설명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앞에 있는 이미지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왼쪽부터 도넛, 핫도그, 스낵, 감자튀김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으시다면 순서대로 1, 2, 3, 4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3초 뒤에 바로 시작할게요.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넛 카드 먼저 해석할게요. 총 7장의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대방의 특징,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 그분의 성향, 성격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 상대분은 성공주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네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완벽한 결말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분의 외면에는 반짝반짝 빛이다고요. 그 사람의 얼굴에는 자기에 대한 확신, 자신감 혹은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들여다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성격의 그 상대분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루지 못했던 걸 자기만의 끈기로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의 어떤 성급함 같은 면이 있다는 걸 자기 자신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질문자님의 성향은 평화주의적인 면이 더 강해요. 다시 말해 방임하고 놓아주는 성향이죠. 질문자님에게 웬만한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사람 혹은 존재가 아닌 이상 나서서 지적하거나 또는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들 때문에 크게 고민하거나 머리 아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문자님과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깊이 몰두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는 무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끔 질문자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의도를 알면서 누군가의 요청을 알면서도 다가가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죠. 누구보다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기 싫어하는 질문자님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큰 관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상대분의 성향은 빠른 속도 그리고 확실하고 명확한 결말을 좋아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보다는 약간은 느리지만 안정적인 방식을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분 모두 서로에게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자신과 타인과의 경계선이 약간은 모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내 연인에 한정돼서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깊게 몰입해서 해결하는 분들이지만 상대의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고민이나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도 아주 깊게 몰입하고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바쁘더라도 연애 관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에 대한 배려로 시작해서 한 행동인데 결국에는 내가 번거로운 무언가를 해야 되거나 약간은 조심스러운 불편함 같은 관계로 번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분은 누구보다 가깝지만 또 누구보다도 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은 서로 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은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것이고요. 다행히 두 분 모두 연애에 있어서 연인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깨닫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성향입니다. 만약에 두 분이 결혼하셨을 때의 운을 보자면요. 이 상대분의 카레 성향,
그리고 질문자님의 불의 성향이 함께 만났을 때에는 태초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내가 바쁘게 앞으로 나아가고 일하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멈추는 거, 정지하는 거, 휴식도 중요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두 분에게 결혼이라는 빅 이벤트는 나의 인생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열정적으로 타오르던 것들을 잠시 벗어두고 느린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되시는 건데요. 다만 두 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소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안 해봤던 것들을 찾는 호기심보다는 여러분이 잘 해왔던 거, 재밌었던 거, 취향에 맞는 것과 같이 두 분의 영역을 확보하는 데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소비를 하더라도 잠시 가볍게 즐기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우리 관계에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분야에 좀 더 소비를 하게 되실 거예요. 두 분은 계속 지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약간의 감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관계,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로맨틱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시선 같은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 지속 가능한 행복과 같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두 분 모두 관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뭔가 소비하고 경험하는 것보다는 지키고 머무르고 두 분만의 색깔을 찾는, 취향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읽어내 볼게요. 더 스타 카드 그리고 러브 카드가 나왔을 때 아주 최상의 연애 운을 나타냅니다. 타로 카드는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명확한 방식으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질문자님에게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최선의 상대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죠. 더 이상의 고민은 여러분의 생각을 복잡하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두 분 사이에 어떠한 결실을 이루어낼 때가 다가왔고요. 특히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드러내셔도 괜찮은 게 상대분도 질문자님과 아주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카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욕망을 드러내라.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카드 해석해 볼게요. 두 번째 핫도그 카드 해석할게요. 총 7장의 카드 뽑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 마음속에 있는 그 상대분의 특징, 성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 남자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관심 혹은 인간관계, 사회생활이 스트레스지만 또 반대로 어떠한 조직 내에서 작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 또는 상대방이 나를 모른 척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존재가 드러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조용하게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이분의 인생에는 여유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도 행복해하고 의미를 찾는 그분이지만 도저히 내가 좋아하는 그 작은 행복조차도 즐길 시간이 없어 보이네요. 지금은 인생의 더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에도 아주 버겁습니다. 지금의 이 상대분은 나의 인생, 나의 목표를 위해서 작은 행복을 챙기지 못하고 편하게 휴식하기보다는 고민하고 행동하고 달려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근데 반대로 질문자님의 성향은 따라잡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멀찍이 뒤에서 지켜봤다가 어느샌가 원했던 걸 이루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질문자님에게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 마치 질문자님은 그게 하늘의 뜻이다. 아주 중요한 흐름인 것처럼 따르게 됩니다.
한편으로 관계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마음은 아주 감상적이고 로맨틱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돈과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는 질문자님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질문자님은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다정하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누가 봐도 티가 날 만큼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스스로의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감정이 무척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질문자님은 내 마음이 좀 자주 흔들리고 변동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인에 대해서도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영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를 종합해서 보자면 질문자님 쪽이 약간은 전진하는 느낌이 들고 상대방 쪽에서는 약간은 수동적이거나 관심사가 조금 분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돌아가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로 빠르게 가까워지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건데요. 두 분 모두 어떤 돌발 상황,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원하지 않아요. 질투나 떠보는 것 같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즉,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예외 없는 방법으로 두 분의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계세요. 질문자님도 상대에게 확신을 갖고 싶어 하고요. 상대 또한 질문자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해요. 무언가 목표를 위해 같이 달려나가기보다는 쉬고 기댈 수 있는 관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결혼하셨을 때의 운을 또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분이 결혼하게 되면 어떠한 철저한 약속으로 묶이게 될 겁니다. 이 약속이라 함은 두 분 사이의 어떤 합의나 규칙을 정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두 분이 공동으로 무언가를 계약하거나 만들어내거나 같은 일을 하게 되실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분에게 어떤 약속과 계약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애정을 좀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거고요. 두 분은 지속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질문자님도 상대에게 내 취향을 따라주길 바라겠지만 상대 또한 질문자님의 가치관 같은 것에 대해 듣고 싶어 해요. 두 분이 성격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 같지만 결혼 생활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생각하는 것이 매우 비슷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도 높은 거고요. 뭐랄까, 소울메이트와 같이 생각이 통하는 관계, 미래에 대한 비전이 통하는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읽어내 볼게요. 보시면 저스티스, 눈을 가리고 있는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카드에서는 당신에게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주어질 것이다. 현재 또는 조만간 연애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잠시의 고통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삶이 질문자님에게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느끼는 그 문제는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커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거든요. 또한 연애 관계, 두 분의 관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의 공적인 문제, 나의 커다란 고민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놓아버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특히나 말씀하시는 거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보고 세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세 번째 스낵 카드 해석할게요. 총 7장의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 마음속에 있는 그 상대방의 성향, 성격,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그 상대방의 성향은 관망하고 관찰하는 성향입니다. 경솔하게 다가가지 않아요. 일단 나서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누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과거에 어떤 기억을 품고 있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잘 해내고 싶다. 사람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고 이번에는 완벽한 결말을 맺고 싶다. 라는 마음이 보여지기도 하네요.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 강단이 있고 똑부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사소한 배려를 받으면 그런 기억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느끼는 물건이나 사람에 의지하는 분인데요. 일단 어떤 존재가 나에게 안정적이고 안전을 가져다 주기만 한다면 약간의 자유는 제약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폭이 조금 넓고 일단 생각 자체도 많기 때문에 매사에 좀 무던한 사람, 무신경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연인에 대해서도 애정이 깊고 충실한 타입인 이분은 때로는 자신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마음, 상대의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의 성향을 보자면 우연성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계획 없이 만나게 되는 새로움, 뜻밖의 경험은 질문자님에게 즐거움과 자극을 줍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또한 사람이나 물건을 볼 때 당장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에도 세심히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누가 봐도 인기가 많고 잘 나가고 사랑받는 사람보다는 약간은 적응하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고요. 더 잘 챙겨주기도 하죠. 이러한 질문자님은 사람들과 나의 취향이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요. 누군가와 잘 안 맞는 부분보다는 공통된 부분만 기억하려고 하죠. 이러한 면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단지 생각이 비슷하다거나 나와 하는 일이 비슷하고 또는 나의 생활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센스 있다, 감각 있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호감을 사회적인 호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두 분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내 볼게요. 두 분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다소 상처를 입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의 폭언이나 무심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단 두 분 다 누군가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몰입하게 되면 스스로 그 마음을 주저하고 자제하게 되는 분들이에요. 약간은 서로에게 다가가기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이 두 분은 자신에게 풍족한 것들이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약간의 확신만 주어져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지만 두 분 모두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일단 내가 저 사람을 골랐고 저 사람이 나를 골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외모나 성격, 가치관 같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는 좀 판단을 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선택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그러한 계산적인 면은 오래 가지 않고요. 두 분 모두 일단은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만약에 부부관계, 결혼을 하셨을 때의 운을 보자면요. 두 분은 서로에게 긴장감을 느끼고 자극을 느끼는 관계이기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지내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두 분 사이에서만 공유될 수 있는 어떠한 사실, 어떤 비밀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배우고 확장하는 것에 대한 운도 있어요. 다시 말해 두 분은 결혼 후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확장하거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건데요. 또한 같은 대상을 향해 애정을 듬뿍 쏟기를 바랄 거예요. 즉, 애완동물, 식물 또는 출산과 같이 어떠한 제3의 존재가 두 분 사이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두 분이 결혼을 하셨을 때 두 분이 온전히 지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같은 대상을 향해 애정을 쏟았을 때 두 분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진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분 모두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고 어떠한 기술,
기능, 도구 같은 것들을 적용해보고 사용해보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두 분의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주변의 환경, 거주지 또는 인테리어과 같은 요소들이 자주 변화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에게 드리는 조언도 읽어내 볼게요. 카드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잠시 뒤로 물러나 있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건 인간관계,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문제지만 나의 사회생활 또는 제3의 관계에서 어떠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는 카드인데요. 내가 믿어왔던 사람이 아주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더라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또한 두 분 관계에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셨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더라도 질문자님이 너무나도 앞서거나 전진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지금 질문자님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내가 놓쳤던 것,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할 시기입니다. 다소 나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기미를 발견하려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천천히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보고 네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네 번째 감자튀김 카드 해석할게요. 총 7장의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자님 마음속에 있는 그 상대방의 특징 먼저 읽어볼게요. 상대방은 타이밍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 또는 어떠한 때가 맞아서 다가오는 행운 같은 것들을 믿는 분이죠. 이분에게 아무 의미 없는 관계와 의미 없는 사건은 없어요.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놓친 것들, 과거의 인연이라든지 과거에 포기했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크지 않아요. 내가 그때는 기회를 잡지 못했음을 받아들이고 다음을 준비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에게는 항상 다른 선택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즉,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도 어떠한 관계에 몰입하고 있더라도 늘 제2, 제3의 플랜을 준비해 두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발달된 분입니다. 이게 언제든 갈아탈 거다라기보다는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늘 주변의 것들을 조금 의식하시는 편이에요. 새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사실들, 이해할 수 있는 현상들 같은 것들을 항상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반응, 시선, 평가에도 조금은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의 성향은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 한 가지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를 좋아하죠.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 질문을 던졌다면 명확한 답이 오길 바라고요. 정해진 시간 없이 기다리는 것을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신청하고 맡기고 의뢰했다면 예상된 기간 내에 돌려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한 위험하고 자극적인 일보다는 내가 즐겁고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일에 좀 더 매력을 느낍니다. 사람을 보실 때도 시끄럽고 화려하고 주목받는 사람보다는 조용조용히 그렇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실속 있게 나만의 것들을 쌓아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가죠. 질문자님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대가 있다면 아무리 흥미롭고 외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거리를 조금씩 멀리 하게 됩니다. 왜냐면 질문자님의 성향 중에 하나가 사람과 일을 대하실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를 바라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카드를 종합해서 봤을 때 두 분 모두 상대를 보실 때 현재의 가치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과 같은 가정을 하면서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보는 상대분도 다른 사람에 비해 어느 정도는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볼 때도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 지나쳤던 사람들보다 질문자님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두 분 다 약간의 승부욕,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분에게 어떤 다툼이 생긴다거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한 사람이 사과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넘어가기보다는 두 분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찾았을 때에만 두 분의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분께서 결혼을 하신다면 어떠한 흐름으로 가게 될지도 볼게요. 결혼한 후에도 한 번의 결정도 선뜻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분석하고 따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요. 다만 이게 항상 괜찮다, 잘했다 라기보다는 상대의 실수에 대해 가감없이 조언하고 나 또한 상대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해줄 수 있는 관계다. 왜냐면 이 두 분께서 결혼을 하신다면 더 이상 두 분의 관계에만 집중할 순 없거든요.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더 내어줄지, 더 받아갈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서로가 더 성장하길 원하는 관계로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더 순수한 감정과 애틋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머리를 써서 하나를 내어주고 받아들이고 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한 방식, 눈치를 살피거나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관계라기보다는 화해하는 과정도 길지 않게 아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한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제3의 요소, 자녀라든지 부모와 엮인 문제, 제3자와 엮인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은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할 거예요. 또한 두 분께서 무언가 한 가지 일을 같이 하거나 동업하는 방식보다는 각자의 일을 가지고 지속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실 거고요.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유지하는 일과 돈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개별성, 독립성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에게 드리는 조언을 읽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중요한 기회, 강력한 행운,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상대에게는 질문자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보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행운에 가까운 것이고요. 질문자님에게는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는 키를 만나게 됐음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 두 분 모두 필요한 인연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질문자님 마음속에 그 상대분은 확실히 질문자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사람이기 때문에 카드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붙잡길 바란다 라고 읽어내 볼 수가 있고요. 상대 역시 질문자님의 존재가 강력한 행운이고 풍요로움이고 커다란 만족이기 때문에 가끔은 나의 노력을 상대가 알아준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내면의 믿음, 앞으로의 비전, 가능성을 보고 묵묵히 나아가실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해석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